자, 이 파트부터 한번 봅시다. 집합과 원소.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집합. 정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상이 분명하다. 이 말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잘 봐봐. 니네 반이 있다고 치자. 됐지? 1학년 반이 있다고, 1학년 3반이 있다고 칩시다. 1학년 3반 중에서 홀수번들의 모임 하면 그건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감? 잘생긴 애들의 모임. 애매하지? 기준이 없어. 이해가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집합에 대한 명제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죠? 집합에 대한 제일 중요한 말은 대상이 분명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예쁘다, 키가 크다, 작다, 기준선이 없는 것들의 표현법들은 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이 이루어졌다면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의 하나를 뭐라고 부르겠다? 원소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집합의 표현에는 총 세 가지 범위 있다. 세 가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 문제를 딱 보시면 이 문제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 문제 봅시다. 오케이. 잘 봐. 6의 약수의 집합, 이거를 A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이 정확하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A 집합을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건데,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라는 건 6의 약수의 그 숫자들을 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중괄호 보이시죠? 중괄호를 치고 이렇게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자, 똑같이 A 집합은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X 바 X는, 여기까지는 항상 언제나 똑같아. X 바 X는 6의 약수. 이해 갔죠?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조건 제시법.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랬지? 이 느낌.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편안해. 벤 다이어그램은 A라는 집합이었다면 A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원소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특이점은 컴마가 없다라는 거. 컴마는 없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쪽 문제를 한번 풀읍시다. 간다. 집합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집합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간다. 1번 자연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집합이 아닐까요? 집합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자연수가 너무 많은데 집합이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자연수의 개수가 많냐 적냐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대상을 분명하게 그 안에다 넣을 수 있냐 없냐가 똑같은 거야. 됐죠? 예쁜 꽃 돼 안 돼? 수학을 잘한다. 난 50점이지만 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 그럼 끝난 거잖아. 이해 갔죠? 안 돼. 자, 대상을 분명하게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괜찮죠?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한번 가봅시다.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근데 집합의 원소만 말하라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눈이 말하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봐봐, 문제를 나는 읽었다고 생각해.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문제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읽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대충 받아들이려고 해. 대충 무슨 말이냐면,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건 100% 틀린 게 되는 거야. 왜? 첫 번째,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라고 했지 그걸 어떻게 나열하라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그걸 미리 짐작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서답형에선 다 틀리게 됐다는 거죠. 맞죠?
그냥 원소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원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은 안 되지. 그리고 3 이하니 3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다시 지우고 여긴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그냥 1하고 2다. 이렇게 적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해의 모임. 뭐하고 뭐가 들어가지?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적으시면 됩니다. 자, 4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놨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그냥 이렇게 원을 그리고 여기다가 4의 배수를 적을게. 4, 8, 12, 16, 뭐 점점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맞겠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다 하나하나의 원소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잡아봐. 선생님 봐봐.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근데 수학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봐봐. 수학은 그 기조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봐봐. 3을 4번 더하세요. 자, 귀찮지? 귀찮아서 만들어진 게 이 느낌이야. 수학은 항상 그런 식이야. 이 말을 계속 쓰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기호를 만드는 거를 언제나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4는 집합 A의 원소이다를 기호로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그러면 적게 4를 적고 집합 A를 적습니다. 됐죠? 그리고 둘의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삼지창. 됐죠? 삼지창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삼지창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벌어지는 부분이지. 벌어지는 게 집합 쪽이야. 더 큰 쪽이라고 보면 돼. 더 큰 쪽이다라고 보면 돼. 큰 쪽.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다? 4는 A의 원소이다라고 읽습니다. 4는 A의 원소이다. 됐어요? 집합에 대한 기호입니다. 갑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집합에 대한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원소가 아니냐는 차이는 여기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주면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거는 알겠죠? 굳이 그것까지 뭐 오른쪽으로 긋냐 왼쪽으로 긋냐는 상관없어. 그냥 아무나 그러면 돼. 자, 4는 원소가 맞으니까 원소의 기호 표시 그대로 이쪽으로 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4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4의 집합은 이거의 원소이다, 원소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밑에 거 문제 한번 보면 10 보이십니까? 10 밑에 거 10은 A의 원소가 맞아 안 맞아? 아니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원소가 아니다. 됐죠? 원소가 아니다. 이 정도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다음 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 방금 배웠지만 그냥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원소를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거. 괜찮죠? 어떻게 한다고? 집합을 원소 나열법. 근데 여기 지금 집합이란 표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A 집합 이런 표현 없지. 그러면 그거 쓰지 마시고 원래는 이게 정상이거든. 원래는 이렇게 A는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적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집합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이 A를 적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몇이라고 적으면 돼? 1, 2, 3, 4 여기까지. 원소 나열법. 이걸 뭐라 불렀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건 제시법. 지금은 어색하니까 연습 많이 합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조건 제시법, 이거는 원소 나열법. 됐죠?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는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 됐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언제나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X 바 X는
됐죠? 됐어? 끝.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큰 집밥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물어봤네요. 자, 같이 해볼까? 조건 제시법 어떻게 한다고? 조건 제시법 얘는 원소 나열법이지.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보자.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 x 바 x는 이건 기본으로 써야 돼. 그리고 뭐 9 이하의 홀수 또는 10 이하의 홀수 상관없습니다. 아니 10 이하 오케이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9 이하의 홀수 상관없고 됐습니까? 집어넣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얘가 집합이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대로 집어넣으라. 어떻게? A, B, C, D 끝. 너무 쉽죠? 뭐 어떻게 더 알려주고 싶어도 너무 쉬워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원소 그러니까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유한계냐 무한계냐 아니면 하나도 없냐 그 세 가지를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유한계냐 무한계냐 공집합이냐.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 그러면? 그냥 문제를 보세요. 한다.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유고 무한집합이면 무자. 자, 몇 개 있냐? 4개. 그러니까 이건 셀 수가 있지. 이건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이다. 됐죠? 셀 수가 있어요? 점점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점점점.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집합. 이게 무슨 뜻이야? 동그라미 땡.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 집합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다를 표현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소가 하나가 또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표현법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 땡. 그리고 이걸 읽을 때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죠. 됐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은 상태가 공집합입니다. 겠죠? 이걸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공집합 또한 유한집합이다.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면 대충 알 겁니다. 1, 2, 3, 4, 5번 개념 설명 나올 때 이렇게 나올 거야. 공집합은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맞지? 공집합은 무한집합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집합도 원소의 개수는 0이지만 셀 수 있으므로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이다. x바 x는 정수. 정수가 되는 걸 다 쓰라는 거지? 무한집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쪽 넘어가서 자 문제만 읽어봅시다. 다음 집합 A가 있어. 자, 드디어 이제 집합을 A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집합을 A, B,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집합 A에 대해서 이게 포인트네. 이 말 NA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NA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 봐봐. 이 N이 넘버의 약자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지? 4개니까 이렇게 적을게. NA는 원소의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됐죠? 됐죠? 이건 몇 개냐? 30. 똑똑한 놈이네. NA는 다시 몇 개다? 33개.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집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NA는 몇이다? 0.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NA는 0개다 하고 NA는 공집합이다는 이건 좀 이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했더니 개수는 공집합입니다. 라고 물어본 거야. 대답을 그렇게 한 거야.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었더니 공집합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념을 배울 때는 익숙함이 먼저야. 익숙함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문제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 문제만 따라가면 돼. 다 고민하지 마. 문제만 따라가면 돼. 내가 여기서 모르는 말만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보면 돼. 아, A의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의 집합은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냈어. 맞지?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냈으면 당연히 이것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10보다 작은 짝수니까 몇이 되겠어? 불러줄래? 2, 4, 6, 8, 1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제 집합으로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자, 그런데 NA와 NB를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개수를 물어본다 그랬지? 개수가 몇 개야? 5개에다가 빼기 몇 개야? 정답. 됐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그냥 뭐랄까 그냥 1초 컷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아까는 삼지창이었지만 이거는 그냥 삼지창 없는 2지창이라고 할까? 이지창 좀 그런데 선생님 보통 그냥 이거는 그 뭐랄까 자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호적인 측면이니까. 알겠죠? 자, 칠판 봐봐. 삼지창짜리 하나, 삼지창이 아닌 거 그냥 이지창이라고 하자. 두 개 차이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 뜻은 뭐라 그랬지? 그렇죠. 원소를 물어보는 이야기야. 원소냐 아니냐.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생각해봐. 원소라는 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얘는 바로 부분 집합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고민하지 마세요. 자, 칠판.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됐어? B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은 1하고 2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두 집합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두 집합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이 편하다 그랬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크니 B가 크니? A가 크지. 그러면 A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봐봐. 1, 2, 3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B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B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B가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 관계가 지금 봐봐.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A가 B를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두 집합의 관계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고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르냐?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해. 뭐라고 한다고? 부분집합. 그러면 잠깐만 아까 방금 배운 대로 갈게. 자, 이 기호가 부분집합의 기호인데 여쪽이 잘 봐봐. 여쪽하고 여쪽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쪽을 가리킬까? 왼쪽이 더 큰 쪽? 오른쪽이 더 큰 쪽? 벌어지는 쪽이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 적어야 될까 그러면? A. 그리고 여기는 B. 그러면 뭐라고 읽는다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Understand? 둘만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 봐봐. B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걸 무슨 집합이라고 했지? 공집합이라고 그랬지.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다 봐봐. B가 여기가 아니라 B가 그러면 B가 이 정도 하나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있겠지. 모든 잘 봐봐. 공집합은 봐봐. 공집합이 있다고 치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마찬가지로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됐어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B가 1, 2, 3이야. 둘이 똑같지. 둘이 똑같을 때 봐봐. 그럼 둘이 똑같을 때는 이렇게 1, 2, 3. 근데 또 다시 B도 이렇게 또 1, 2, 3이야. 그치? 둘은 같아. 그러면 보통 표현은 이거지. A 집합과 B 집합은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거 봐봐.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느낌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둘은 똑같으니까. 그치? 하지만 부분집합에서의 관계는 둘이 같아도
걔를 넘지 않으면 돼. 걔를 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이것도 바꿔줄게. 그러면 둘 다 성립. 얘도 성립, 얘도 성립. 그 말인 즉슨 둘은 뭐 한다는 거? 같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자, 문제 표현 갑시다. 야, 집합 A가 있어요. 이거는 뭐야?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뭐라 표현해? 들어갑니다. 삼지창. 됐죠? 너무 쉬우니까 이걸로 갑시다.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자, 집합 보시죠. 2, 4, 6. 보이세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를 뭐라 부른다고? 집합. 근데 A는 지금 섞였지만 A가 지금 1에서부터 몇 가지였지? 1에서부터 8까지였나?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 들어가지. 그러면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커. 벌어지는 쪽이 더 큰 쪽이야. 집합과의 관계니까 부분집합의 관계에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8만 있는 집합과 A 집합. A가 더 들어가지. 부분집합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공집합. 선생님 여기는 왜 중괄호가 없어요? 중괄호가 없어도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공집합은 A의 집합이다.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는 게 있어. 그냥 굉장히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맞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 문제를 읽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반드시 상기시키고 그게 내가 정확하게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말하는 걸 내가 이해를 했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문제 그냥 딱 파. 돼서 불편한 게 뭐야? 그렇지. 이게 불편한 거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너희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것은 내가 불편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불편한 게 지금 저거라 그랬지.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인만 이해하면 돼. 왜 집합이 들어있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집합은 이게 맞아. 집합은 이게 맞아. 자, 근데 이 컴마에 포인트를 두면 돼. 컴마에. 자, 여기까지 괜찮지? 1, 1이 원소라는 거야. 2, 2가 원소라는 거야. 자, 여기서 조심. 얘 보이시죠? 얘는 이 자체가 원소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라는 거야. 그러면 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라는 거지 그 집합 안에 또 1D라는 원소가 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 선생님 봐봐. 무슨 뜻? 1, 2의 원소와 누구의 원소? 별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다시 얘가 별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간다. 이거 무슨 뜻이야? 1, 그러니까 집합인데 봐서 집합인데 1만 원소를 갖는 집합이야. 맞죠? 그럼 다시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야? 별만 원소로 갖는 뜻이야. 됐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장난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 봐봐. 이것도 풀어볼게. 1이 A의 원소가 맞습니까? 맞아? 네. 맞습니다. 콜. 자, 이거 중괄호 들어갔죠? 네. 중괄호 들어가서 2가 집합이야. 그러면 A가 집합 2는 A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아니지. 왜냐면 이거는 원소의 관계지 집합의 관계가 아니야. 틀립니다. 맞죠? 자, 선생님이 3번 문제 내볼게. 밑에 그냥 적혀있지만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끝. 어떻게 해야 맞을까? 삼지창일까? 이지창일까? 삼지창이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이게 원소야. 맞아? 그럼 다시 자, 얘는 뭐라고 할까? 이거는 이지창.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왜? 이게 원소고 원소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부분집합이냐 원소냐를 계속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거 아직 안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할게. 자, 19번처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어? 아까 집합에 1만 원소였지. 이건 지금 중괄호가 2번 있지? 이해 갔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맞죠? 이런 집합은 없어. 여기를 집합을 봐야 돼. 이게 지금 원소잖아. 그치? 이런 원소는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다음. 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다시 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집합 1, 2, 3 보이십니까? 1, 2, 3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러 갈 겁니다. 괜찮아요?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모두가 구할 겁니다. 부분 집합.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갑니다. 첫 번째, 원소가 0개인 부분 집합. 뭐라고 표현하죠? 공집합입니다. 이게 바로 공집합이야. 됐죠? 얘들 적을게. 원소가 1개인 거. 1개인 집합. 불러볼래? 1. 중요한 건 집합이니까 이걸 표시해야 됩니다. 불러 계속 2, 3. 여기까지 괜찮아? 자, 원소가 2개인 거 합시다. 2개인 부분 집합들. 1, 2. 또 1, 3. 2, 3. 없죠? 그리고 원소가 3개인 거. 불러줄래?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릴게. 자, 그러면 갑니다. 집합 1, 2,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집합 1, 2, 3에서 보자. 공집합 1, 2, 3. 원소가 2개인 집합 1, 2, 1, 3, 2, 3. 그 다음 원소가 3개인 집합 1, 2, 3. 이 모든 집합 있지. 이 모든 집합은 이 집합을 만약에 A라고 할게. 이 모든 집합은 다 A의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Understand?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싹 다 구한 거야. 얘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를 싹 다 구한 거야. 이해 갔죠? 여기다 적어줄게. 공집합은 부분 집합이다. 맞아? 자, 1개짜리들 1도 여기다 적어줄게. 1도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지? 다 자기 자신 A, B 1, 2, 3도 A의 부분 집합이 맞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한다. 이게 몇 개지? 개수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칠판 봐보세요. 잘 봐야 돼. 자, 연장에다가 연장 꺼내보세요. 아무데나 빈 공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1, 2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 싹 다 구해보세요. 시작. 선생님 지나가면서 볼게. 1, 2가 될 수 있는 부분 집합 다 적어보세요. 적어볼게. 첫 번째 뭐라고? 공집합. 하나짜리 적을게. 그 다음 맞으면 몇 개? 자, 이번엔 얘가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지. 4개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끝.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개수를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고도 개수만 원한다면 아주 쉽게 n제곱? 뭐 이렇게 하시다. 2의 n제곱이다. 집합은 2의 n제곱. 이 n은 원소의 개수다. 한번 해볼까? 원소가 몇 개야? 3개. 2의 세제곱 몇이야? 8. 원소가 몇 개야? 2개. 2의 제곱 몇 개야? 4개. 부분 집합의 개수 있는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그냥 계속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 이 문제 보십니까? 이 문제에서 집합 A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잘 보세요. 굿. 집합 A가 1, 2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굴 제외하고? 1이라는 원소를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원해. 한번 보자. 몇 개가 있지 지금? 4개가 있지? 여기서 1이 들어간 거 누구냐? 여기 안 돼. 여기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몇 개만 나와? 2개만 남겠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 1, 2, 3이 있지. 여기서 1은 제외하고 싶어. 1을 제외하고 싶어. 그럼 누구는 하면서? 제외지. 맞지? 제외. 그 다음에 여기도 제외. 몇 개야 그러면? 1을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할게. 포인트. 특정 원소를 제외하고 싶거나 또는 그 원소만 추가하고 싶은 그 원소만 들어있을 때 뭐라고 할까? 추가라고 할까? 그 원소만 들어있고 싶을 때는 2의 n제곱에 빼기 그 특정 원소의 개수 있지? 그 개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지금 여기서는 몇 개를 제외하는 거야? 1, 한 개를 제외하는 거 맞겠지? 그러면 한다. 2의 제곱에다가 한 개를 제외하세요. 그럼 몇 개 나와? 그래서 2개가 나온 거 맞지? 다시 해볼게. 2의 여기 3개지? 세제곱에서 1을 제외했으니까 하나를 제외하고 싶어. 그러면 2의 몇 제곱이 나와? 제곱 4개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반대로 다시 할게. 반대로 1을 반드시 포함. 여기서는 1을 제외한다 그랬지? 바꿔줄게. 1을 반드시 포함.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 다시 갈게.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 그럼 동그라미 적을게. 1, 1, 2, 1, 3, 1, 2, 3. 보이십니까? 반드시 봐봐. 1을 제외하든 반드시 포함하든 그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특정 원소를 제외하거나 또는 그걸 반드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공식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 최종 정리 다시.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 있다. 2의 n제곱의 형태가 되더라.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원소를 제외하고 싶거나 특정 원소를 집어넣고 싶으면 2의 n제곱 그 특정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집합을 싹 다 정리가 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갔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집합 A, B의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같냐 다르냐로 표현하는 거지. 맞아? 원소 보세요. 1, 3, 4하고 1, 3, 4 둘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원소 배열만 다를 뿐. 그러니까 두 집합은 지금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A하고 B는 같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다시 표현할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지? 원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이 곧 이 뜻이다.
근데 대부분 이 뜻을 잘 설명하진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설명할 겁니다. 이해가죠? 대부분 다 이걸로 설명할 거야. 그러면 둘 다 같아? 그러면 둘의 집합은 같구나.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빵꾸를 뚫어주겠지. 이렇게 여기를 구하시오라고. 그러면 나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사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게 바로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거지. 자, A하고 B가 지금 같은 집합이다. 그러면 원소와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미 구는 끝났어. 됐죠? 자, 이제 그럼 결정입니다. 자, 봐봐. A만 있는데 여기 A-4가 있어. 그럼 둘이 같을 수 있겠냐? 아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겠어? 3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시 정리. A-4는 3이다. A는 몇이 돼야 돼? A는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 B는 몇이 돼야 됩니까? 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둘의 합은 몇이야 그러면? 0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큰 게 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진부분 집합에 대하여. 자,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쳐다보는 능력을 다시 한번 또 알려줄게요. 자, 칠판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두 집합 A, B가 대하여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말하시오. 자, 여기서 불편한 게 뭐라고?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읽었을 때 불편한 점은 선생님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잖아 지금. 그러면 개념을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개념을 진부분 집합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진부분 집합이란 그것만 알면 돼. 자, 부분 집합이긴 부분 집합인데 진부분 집합이란 라고 물어봤어. 되죠?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진부분 집합이란 건 이게 끝이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들을 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이해 가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 아까 다시 풀었던 거 칠판. 자, 이거에 지금 부분 집합을 다 구해 볼게. 불러보자. 4개가 있겠지? 공집합 1 2 1 2. 자, 진부분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얘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다 얘가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본다면 2에 2제곱에다가 빼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여기다 1 하면 안 돼요. 여기다 1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이해 가죠? 얘 하나만 풀어봅시다. 2의 배수 뭐냐? 10 들어가죠. 됐죠?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얘하고 둘 집합과의 관계. 누가 부분 집합이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 맞아? A가 B의 부분 집합 들어가지? 근데 얘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으니까 진부분 집합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건 진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가 되겠죠. 딱 깔끔하게 표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진부분 집합이야. 부분 집합은 A하고 B가 같아도 되잖아. 하지만 진부분 집합은 반드시 A가 이 안쪽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관계가 진부분 집합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 하나하나를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있어. 개념을 어렵게 정리하는 게 제일 멍청한 거야. 알겠니? 막 개념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모르겠어. 선생님은 내가 좀 정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난 정석을 되게 싫어하거든. 너무 많은 것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겠지만 뭐랄까 좀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딱 개념은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좀 너무나 번잡하게 많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또 학교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책을 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개념을 많이 설명한단 말이지. 좀 많이 지겨워. 뭐는 뭐다 딱딱딱 끝내면 되는데 그리고 불편한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그냥 한 줄로 딱딱딱딱 끝나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진부분 집합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한 단 넘기시면 방금 배웠던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갈게요. 두 문제 바로 풀어버릴까?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죠? 원소가 몇 개? 3개. 2의 세제곱 몇이다? 8개다. 이거 몇 개냐? 1, 2, 4, 8 4개지? 2의 몇 제곱? 4제곱 16개다. 그냥 1초 컷이야 다. 됐어요? 다음 문제만 읽으라 그랬어. 문제만 읽으세요. 문제 뭐라고 적혀 있어?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념이 뭐였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집합이야. 원소 개수 몇 개야? 2의 4제곱이지. 그치? 16개야. 근데 자기 자신 몇 개야? 1개 제외. 정확히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다. 너무 쉬워서 뭘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다음. 굿. 칠판. 간다. 다음 1, 2, 3의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을 구하려고 한다. 다음을 뭐 집합을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스탑. 갑니다. 자, 얘가 원하는 대로 가줄게요. 집합 2, 3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죠. 2, 3이니까 다시 구해볼게. 공집합 불러. 2, 3. 머릿속에 이게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들어가야 돼. 원소가 2개니까 부분집합은 4개입니다. 2, 3. 됐어요?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바로 이거죠. 1을 제외한 나머지. 자,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할게. 원래 반드시 뭔가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있었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 2의 세제곱이 전체의 부분집합이었어. 그 중에 반드시 어떤 숫자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거기에 지수의 그 숫자만큼 빼준다. 됐습니까? 2의 2제곱.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번 18번으로 넘어갑시다. 간다. 18번. 칠판. 문제를 읽으세요. 나 오늘 200번 이야기합니다. 다음 집합 B에 대해서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같지 않아야 된다라고 물어봤지. 얘는 포함하지 말으란 얘기지. 맞죠? 그러면 전체 개수는 2의 4제곱이야. 빼기 몇? 1. 2의 세제곱.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아. 불러봐. 원소를 반드시 갖고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9는 원소로 갖지 않고 싶다라는 거지. 이게 불편한 거 맞겠지. 그러면 그 불편한 걸 해소하면 되겠지. 자, 개념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뭔가를 가지면 그 원소의 개수에서 빼면 된다 그랬지. 또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총 개수가 몇 개야? 6개냐? 6개에서 반드시 뭔 말을 갖든 갖지 않든 그 둘은 다 똑같은 거야. 원소를 몇 개 빼라는 거야? 3개를 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그래서 거의 5초 컷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됐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이 가운데에서 이 부호 보입니까? 여기 그지? 이걸 뭐라고 읽냐면 A 합 B라고 읽습니다. A 합 B.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 A와 B를 합하라는 말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나열하고 정리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A 합 B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합입니다. 이것도 집합이야. 그래서 적어볼게. 선생님 봐봐. A 합 B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1, 2, 3, 4, 5가 이렇게 있으면 A 합 B는 뭐가 되겠어? 불러와. 1, 2, 3, 4,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건 A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교집합 B. 이건 A 합집합 B. 그래서 이거는 A 교 B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 겹쳐진 부분 보이시죠? 겹쳐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이거 적어볼게. A 교집합 B는 몇이라고 말하면 돼? 3만 이렇게 말하면 돼.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서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합에서 서로소는 간들어 두 원소가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A랑 두 B 집합이 서로소 관계다. 아, 그러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포인트.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간다. 고민하지 마. 공통이 누구요? 공통. C 같이 공통 또 그러면 C하고 E를 이렇게 집어넣어. 됐어? 그 다음에 C하고 E 집어넣었으니까 A하고 F 집어넣으시고 그럼 끝.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B하고 D 됐습니까? 그러면 A 합 B, A 합집합 B 같이 적어볼게. A 합집합 B는 중괄호 A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나열하면 됩니다. A, F, C, E, B, D 됐습니까? 이렇게 나열하시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칙은 없어. A, B, C, D, E를 천천히 뭐 숫자별로 나열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됐죠?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A 교집합 B C하고 E 더 할 게 없습니다. 됐죠? 자, 문제 20번. 다음 보기에서 서로소인 집합을 찾아라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선생님 이게 궁금한 게 있어. 서로소가 됐건 합집합이 됐건 교집합이 됐건 그 집합의 관계는 언제나 두 개를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두 개. A와 B, C와 D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의 다 집합이라고 봅시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원소를 좀 나열을 해줘야겠죠? 얘 불러보자. 얘 뭐가 되냐? 2, 4, 6, 8 땡땡땡 됐죠? 얘 2부터 가야 돼요. 2, 3, 5, 7 땡땡땡 얘 큰일 나.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으면 난리 난다고. X에 대한 이야기 있어 없어? 여긴 소수라고 나타났잖아. 여기는 없지. 그럼 뭐라 표현해야 돼? 1.1도 가능하고 1.01도 가능하고 맞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원소 나열하실 때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시고 항상 이게 자연수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갑니다. 기역하고 니은 어떠냐? 5가 동시에 같이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서로소가 서로소가 아니라 교집합이 존재하지. 서로소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얘 존재하지 않아. 안 해. 그러면 기역과 디귿은 서로소가 맞습니다. 기역하고 리을은 어떠냐? 존재하지? 5가 존재하니까 안 돼. 자, 니은하고 리을 볼까? 니은하고 리을은 어떠냐? 5 존재하지? 이것도 서로소가 아닙니다. 얘하고 얘는 어떠냐? 2가 존재하지? 그치? 이것도 서로소가 아닙니다. 얘는 얘하고 얘는 2가 존재하지. 그치? 여기도 2가 존재하고 이것도 둘이 서로.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의 집합이 서로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죠? 결국엔 그냥 시간 낭비를 하는 이야기였다. 됐죠?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서로소에 대한 이야기. 자,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 좀 어려운 것만 들어오더라고. 자,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보이십니까? 오케이. 읽지 마세요. 뭐 읽냐 이런 걸. 그냥 깔끔하게 그냥 무슨 느낌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다. 봐봐. 이것만 기억해. 여집합. 집합이긴 집합인데 여가 붙었지.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 그게 여집합입니다.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C를 가볍게 올려주는 거야. 한번 해볼게. A의 여집합. 이렇게 C를 잠깐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뭐라고 한다고? A를 제외하고 다. 간다. A를 제외하고 다. 그러니까 바깥이 색칠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바깥이 색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이 근데 영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전체 집합이 반드시 필요해. 그 전체 집합을 보통 U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를 제외하고 다. 색칠 보이시죠? 불러. A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4, 5가 된다. 이 느낌. 됐어요? 너무 쉽죠? 자, 차집합. 차집합은 둘을 빼는 건 맞는데 개념이 좀 달라요. 개념이 다 달라. 잘 봐. 됐어요? 잘 봐. A 차집합 B라는 거는 A가 기준이야. 꼭 기억하세요. A가 기준인 상태에서 B만큼을 빼는 게 아니라 B가 A를 침범한 만큼 빼서 A만 살아남는 것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어? 그래서 이건 몇이 되는 거냐? 1, 2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 하나 더 낼게. B 차집합 A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어. 뭘까? B 차집합 A. 그렇지, 잘했어. 4하고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이 무슨 거냐? 차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나오냐는 거야. 누가 크냐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오냐는 거야.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이렇게 됐어. 됐어? A 차집합 B 어떻게 표현할까? 누가 기준이라고? A가 기준이야. 머릿속에 A가 기준이면서 B를 빼버려. 몇 남아? 1, 2가 남아. 좋습니다. 다 할게. B 차집합 A를 구하자. B를 기준해서 A를 빼는 거야. 몇이 남아? B를 기준해서 A를 빼는 거야. 잘 봐야 돼요. B를 기준해서 A가 속해 있는 걸 싹 다 빼버리는 거야. 몇이 남을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B가 기준이야. A가 크든지 말든지 어찌됐건 얘를 빼버리는 거니까 공집합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지. 이렇게 다 설명했단 말이지. 맞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여집합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 그거를 원소 나열법을 아니 조건 제시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만 보세요.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맞는 말 맞아? 맞는 말 맞아? 네. X바 X인데 X는 전체 집합이다. 전체 집합은 X의 원소다. 근데 그리고 X는 누구의 원소는 제외한다? A의 원소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맞지? 이제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두 번째, 차집합. 어떻게 표현해서? 차집합은 누가 기준이라고? 앞에 나온 놈이 기준이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얘 봐봐. X는 A의 원소입니다. 그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X는 누구의 원소면 안 되는 거야? B의 원소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A교 B의 여집합. 잘 보세요. 전체 집합을 그립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그려줄게. 이건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A, B. 자, 이렇게 보세요. 됐죠? 선생님 봐봐. A 차집합 B면 어디가 색칠돼야지? 반달 모양이 색칠이 되는 거 맞겠지? 반달 모양. 여기가 색칠되는 거 맞겠지? 자, 근데 이거 한번 봐봐. A 교 B의 여집합을 한번 볼까? 됐지? A 집합은 지금 이거지. 됐어요? 하나 더 그려줄게. 똑같이 그냥 그려줄게. 자, 이것만 그냥 B의 여집합은 어디가 색칠되지? B를 제외하고 다지. B를 제외하고 다. 색칠됐죠? 둘에 대한 교집합. 둘이 공통으로 지금 색칠된 데가 어디야? A의 반달 모양이지. 둘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다시 할게. 간다. A 차집합 B가 딱 나오자마자
A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고치고 B의 여집합으로 반드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곧 얘가 되는 거고 얘는 곧 얘가 되는 거야. 빠르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증명도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교 B의 여집합과 일치하다. 됐죠? 이해 가셨습니까? 칠판. 자, 전체 집합이 지금 12만이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A 집합이 3, 5, 9야. 맞아? A의 여집합을 구했으니까 A의 여집합 색칠 어디야? A를 제외하고 다지. 그러면 3, 5, 9를 제외하는 거니까 이건 몇이 되겠어? 불러줄래? 1, 2, 4, 6, 8, 10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여기까지. 7, 8 있어? 오케이. 7 하나 더. 7, 8. 됐죠? 여기까지. A의 여집합. 칠판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간다. 자, 선생님은 이거 풀 때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게. 그냥 이거 먼저 하고 시작할게. 자, 공통이 몇이냐? 1하고 6. 맞지? 그 다음에 1하고 6이니까 여기 4, 8이고 여기 몇이냐? 5하고 9가 들어가는 거 맞겠지? 자, 간다. A 차집합 B 누가 되겠어? 4, 8. 이제 감 좀 잡았다. 4, 8. B 차집합 A는 5, 9. 그래서 B가 기준이야.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불편한 게 뭐냐면 차집합이 나온 것까지 이해했어. 그래 지금 여기 앞에가 이렇게 붙었지. 맞지? 그러면 선행 조건이 얘부터 먼저 시작한 다음에 얘에서 차집합을 잡아주면 돼. 맞지? A 합 B는 뭐가 되겠어? 이 전체가 되겠지. 전체에서 누구를 제외해라? A를 제외하라는 거야. 그럼 A를 제외하니까 누가 되겠어? 5, 9가 되겠지. 잘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너무 쉽죠? 하나 더 할게요. 18번도 있으니까 18번은 뭐였냐면 A 합 B에다가 차집합. 야, 빼기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얘들아, 다른 선생님들은 빼기라고도 얘기해. 그냥 차집합이 맞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빼기 하죠. 왜냐면 수학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뭘 싫어하지? 긴 거, 뭐 한 거, 막 그런 거 다 싫어하니까 그냥 빼기 하고 뭐. 그 다음에 여집합도 A의 여집합 잘 안 해. A, C 막 이렇게 얘기한다. 간다. 고민하지 마세요. 얘와 얘를 구한 다음에 둘을 차집합을 구하는데 얘가 지금 기준이야. 맞지? 그럼 전체가 지금 얘야. 여기에서 뭘 빼래? 뭘 빼? 1, 6이 지금 교집합이지. 둘을 빼. 몇 나와? 4, 8, 5, 9. 됐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동시에 미친 듯이 빨라집니다. 맞죠? 네. 얘들아, 문제만 파악해봐.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이 있다고 치자. 두 개의 관계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냥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여기 색칠되는 거 맞겠지? 비교 C가 어디에 색칠되냐? 비교 A, 비교 C가 아니야. 똑같이 되지. 그럼 둘은 집합이 어떻다는 거야?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그 결론을 얘기해야지. 결론. 집합에서는 A교 B, B교 A 둘의 위치를 바꿔도 전혀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다음. 결론도 얘기 안 하고 할 뻔했네. 칠판. 자, 야, 센스를 발휘해봐. 뭐부터 해야겠어? 가로 A교 B를 먼저 하면 되겠지. 자, A교 B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색칠. 됐냐? 교 C가 어딨냐? 여기지. 그치? 그러면 둘에 대한 얘네 둘의 교집합은 누가 되겠어? 가운데. 그렇지. 여기만 되겠지. 여기 제외하고 여기만 되겠지.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A가 기준이니까 A를 먼저 색칠. 그 다음 비교 C 됐습니까? 비교 C 색칠. 비교 C가 색칠. 둘의 교집합 누구? 가운데. 다 지우고 가운데만 색칠. 둘은 같아 안 같아? 자, 최종적인 결론 간다.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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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가로가 앞에 있거나 가로가 뒤에 있거나. 아, 그렇구나. 다시 결론.
간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이렇게 먼저 하든 이렇게 먼저 하든 니네 맘대로 해도 결론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얘입니다. 맞아? 그럼 바꿔치기 하면 얘가 합으로 되어 있어도 어떨까? 합도 누굴 먼저 해도 상관이 없더라. 됐습니까? 네, 누굴 먼저 해도 상관이 없더라. 끝.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자 봐봐. 특이점 한다. 비교시를 먼저 할게. 비교시 어디냐? 여기 맞는 거 맞겠지? 그리고 A가 여기지. A가 여기지. 맞아? 둘의 교집합이 합집합이야. 합집합이지? 그러면 이런 상태야 그냥. 그런 이런 상태야.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봅시다. A 합 B 보여요? A 합 B니까 얘하고 되겠지. 됐어? 그리고 A 합 C는 뭐가 되겠어? 얘하고 얘가 되겠지. 그거에 대한 교집합이래. 그럼 뭐가 나오겠다? A 합 C를 한번 그려줄게요. 선생님 그냥 노란색. A 합 C 보이세요? 자, 노란색과 얘의 교집합 누가 나오겠어? 얘가 나오는 거 맞겠지? 둘은 뭐야? 그러니까 같다. 그럼 최종적인 결론 뭐냐? 간다. 둘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간다. 자, 가로가 있고 여기는 합, 여기는 교. 얘가 지금 같지가 않지. 같지가 않을 때는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야.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 뭐라고? 분배 법칙. 어떻게 하냐면 간다. 한 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 합입니다. 이 합이야. 한 번. A 합 B. A 합 B. A 합 C. 분배됐지? 가운데다 뭐가 적어야 된다? 얘를 적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됐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할게. 이거 어떻게 될까? 결론. 제발 한번 봐봐. 이거 풀면 어떻게 될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겼어. 둘이 지금 다르지? 분배. 한 번. 그대로 할게. 한 번. 이거 뭐로 들어가야 돼? 교야 합이야? 교로 가야 돼. 천천히 합시다. 교, B. 한 번 더. A. 교, C. 가운데 뭐? 끝. 됐어요?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 그걸 어떻게 증명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려서 설명했다. 이해 갔죠?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게 어려울 거야. 얘처럼 바꾸는 게 좀 어려울 거야. 거꾸로. 분배가 아니라 분배를 다시 거꾸로 가는 거. 얘가 얘구나라는 잡았는 게 좀 어려울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이해 가셨죠?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